네, 안녕하세요. 자, 26년도 수능 대비 9월 모평으로 정리하는 공통 4점짜리 문제. 자, 중복조합 28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카드 한 장과 파란색 카드 한 장, 노란색 카드 세 장, 보라색 카드 세 장이 있습니다. 총 몇 장이죠, 그러면? 네, 여기서 보시면 총 8장이 되겠네요. 그죠? 자, 8장으로 A, B, C에게 다음 규칙에 따라 남길 수 있는 나눠드린 경우의 수는 자, 같은 색 카드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자, 같은 색 카드끼리는 구별하지 않는다. 조합의 의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중복 여러 개니까 중복 조합의 의미가 될 수 있겠다. A, B는 한 장 이상의 카드를 받고 C는 카드를 못 받는데요. 그리고 A가 받는 카드의 색의 가지수는 3 이하이다. A가 받는 가지수의 3 이하이다. 그러면 이거 조건이 안 되는 경우는 4 이상이 되겠네요. 근데 색깔이 몇 개야? 자, 레드, 블루, 옐로우, 퍼플. 네 가지 색이니까 얘 이하를 따지는 것보다는 4 이상을 따지는 게 더 편리하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일단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은 중복조합이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개념, 중복조합의 개념 한번 해보면 자, A 호모지니어스고 그 다음에 여기 N, 여기 R 이렇게 돼 있다면 자, 얘는 뭐냐면은 중복해서 하는 경우나 네, 그러면 자, 중복순열은 중복조합은 그다음 n 플러스 r에 1 빼고 그다음에 r 이렇게 조합으로 바꿀 수 있죠. 어, 표로 얘기한다면 이 앞에 나오는 n은 고를 수 있는 후보의 수예요. 선택 몇 명이 나와서 몇 명 중에 뭐를 선택을 하겠다. 이 r은 선택하는 횟수입니다. 선택하는 횟수.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선거 같은 경우는 한 표씩만 주어지지만 자, 모두에게 만약에 세 표를 준다고 해봅시다. 모두에게 세 표를 줘요. 그리고 후보가 3명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마치 선거를 세 번 하는데 똑같은 후보를 두고 3번 선거를 하는 거와 같겠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일 이 3번의 선거를 통해서 제일 많이 표를 얻은 사람을 뽑는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3장에 내가 투표권이 있다고 한다면 자, 어떻게 1번 후보와 2번 후보를 제일 좋아해. 그럼 1번 후보한테 2장 주고 그다음에 2번 투표하고 그다음에 2번 후보한테 1번 투표한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일단 얘는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의 수고, 얘는 고를 수 있는 그 기호 1, 2, 3, 4 몇 중에서 몇 개를 그리고 얘는 몇 번 선택할 거냐. 그래서 얘는 투표의 횟수라고 한다면 얘는 후보의 수가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일단 풀려면 저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봤어요. 자, A, B, C 세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자, 얘가 만약에 레드 한 장을 갖게 됐다. 레드 한 장을 갖게 됐을 때 B가 뭐를 가지게 되고 C가 뭐를 가지게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가지수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예, 분류로 따지기에는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A, B가 한 장 이상을 카드를 받기 때문에 못 받는 오히려 여사건을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카드 혜택이 이미 3 이하라는 것을 했으니까 4 이상이 되는 여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 여사건 따질 때 교집합을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교집합을 잘 걸러내야겠다 생각을 일단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해볼까요? 전체 경우의 수 t. 자,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음, 일단은 네, 레드 이게 한 장이잖아. R이 한 장인데 3명 중에 한 사람에게 돌아갈 거니까 얘를 배치하는 방법은 뭐야? 세 가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자, 블루 같은 경우도 세 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3. 그리고 옐로우는 세 장이죠. 세 장 중에서 자, 세 장을 세 명한테 나눠주는데 후보의 수는 세 명인데 세 번 나눠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투표의 수가 3. 그래서 얘는 두 개를 더해서 2를 빼니까 5 컨비네이션 3, 5 컨비네이션 2, 그래서 얘는 10이 되겠죠.
자 그럼 퍼플도 마찬가지죠. 퍼플도 3 장이니까 똑같겠죠. 그래서 얘도 10. 그럼 전체 t의 가지수를 계산해 보면 3 곱하기 3의 제곱이네. 그다음에 10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럼 얼마입니까? 900. 자 그래서 얘가 전체 가지수가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요 사건의 여사건을 통해서 구하는 거니까, 자 B, A가 모두 한 장 이상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A가 못 받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A가 하나도 못 받아. 자 A가 하나도 못 받으려면 일단 레드는 B, C 중에서만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레드는 B, C 중에서 C 컨비네이션 1. 자 그다음에 블루도 C 컨비네이션 2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번에는 옐로우가, 아니 옐로우가, 자 후보가 2명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3번 선택하는 거. 그다음에 보라색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2니까 일단 4가 될 테고, 자 얘는 얼마예요? 5 마이너스 1 4 컨비네이션 3이랑 같죠? 자 얘는 4 컨비네이션 3이랑 같으니까 4의 제곱이 되겠네. 두 개니까. 그러면 곱하면 얼마입니까? 64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64가 되겠어요. 그럼 B가 못 받는 경우도 생각해 보죠. 자 B가 못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64죠. 왜? 블루와 B, 레드와 블루는 전부 B가, B가 못 받는 경우는 A가 못 받는 경우하고 같죠. 왜냐면 얘가 한 장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후보 ABC는 동등한 상태이니까 얘랑 똑같이 대칭의 경우가 될 테니까 얘도 64가지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뭘 따졌어? A가 못 받는 경우, B가 못 받는 경우를 하나씩 하나씩 따졌어요. 그러면 둘 다 못 받는 경우가 되겠죠. 그걸 교집합을 따져야겠죠. 자 A도 못 받고 B도 못 받는 경우. 예. 자 얘를 이렇게 된다면, 자 얘는 어떤 경우가 돼? A하고 B가 못 받으면 모두 C만 받는 경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모두 C한테 몰아줘야 되니까 얘는 한 가지밖에 없겠죠. C만 받는 경우는. 그죠? 음. 그러면 64에서 2를 빼니까, 자 A, B가 못 받는 경우는, 자 못 받는 경우는, 자 64에서 2를 뺀 곱하기 2니까 128에서 2를 뺀 127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뭐다? A, B가 못 받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세 번째 보시면, 자 이번에는, 자 이걸 나의 조건으로 한번 따져보죠. 이번에는 A가 카드의 색이 4개 이상을 받는 거, 전체에서 빼려고 지금 여사건을 구하는 거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구했고, 자 4개 이상을 받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4개 말고 5개는 받을 수 없죠. 애초에 색이 4개였으니까. 그러면 자 A색이 4가지를 받으려면 뭘 받아야 돼? 자 레드 받아야 되고, 블루 받아야 되고, 옐로우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퍼플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4장을 주고 나서, 4장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나머지를 얘를 한 장씩 주는 거예요. 일단 4장이 됐죠? 그래서 나머지를 배분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를 배분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 Y가 몇 장 남았어? 2장. 옐로우가 2장 남았고, 그다음에 퍼플도 2장만 남았죠. 이 2장을 누구에게 배분하는 거야? A, B, C 남은 후보 3명 전체에게 동등하게 해 준다고 해 봐요. 자 그럼 후보가 3명이고 숫자가 뭐야? 옐로우 같은 경우 2번. 그리고 퍼플도 2번이죠. 그래서 자 후보 3명 A, B, C. 자 얘에 똑같이 2개를 해 주는 거죠. 퍼플. 자 얘를 나눠 주는 경우 가져 보시면, 자 2개를 더해서 빼는 거니까 4 컨비네이션 2의 제곱이 되겠네. 4 컨비네이션 2는 얼마야? 4 곱하기 3에 2 곱하기 1이니까 당연히 6으로,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6으로 외울 수도 있고 3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 이 36가지에는 근데 뭐가 있냐면은, A는 무조건 받았어. 근데 지금 여기서 B가 못 받는 경우가 36가지에도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36가지에서 B가 못 받는 경우를 생각을 해 줘야겠죠? 그렇다면 자 B가
못 받는 경우 뭐야? A는 네 가지를 받아놓고 A는 네 가지 색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B가 못 받는 경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 뭐죠? 이 상황에서 이 네 장을 누구한테만 줘? A하고 C한테만 주는 거죠. 그렇다면 뭐야? 후보자는 두 명이고 투표를 두 번씩 하는 거니까 EH2 homogeneous, E homogeneous, E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3의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3의 제곱이니까 얼마야?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A가 네 가지 받는 경우는 B도 받으면서 A가 네 가지 받는 경우는 36 곱하기 5가 되겠죠. 그죠? 왜냐면 얘가 중복으로 또 될 수 있으니까 교집합을 뺀 거야. 자, 그렇다면 얘는 얼마입니까? 27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자, 얘가 27이 나왔어요. 됐죠? 자, 그다음에 또 이번에는 다섯 번째. 이번에는 어떤 걸 따져야 될까요? 네. 자, 이번에는 전체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900에서 자, 여사건 127을 빼고 여사건 얼마야? 27을 빼면 되죠. 답은 746까지. 그래서 얘의 결론은 얼마야? 746까지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거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그래도 중복조합이라는 것을 이용해야 됐어요. 자, 이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자, 처음에는 그냥 시도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조건을 읽다 보니까 이 A가 받는 카드의 수가 이미 3 이하가 되는 거니까 4 이상만 따져주시면 된다는 거에서 여사건을 했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A 가족권도 보시면 A가 한 장 이상 카드를, B를 한 장 이상 카드를 받는 경우니까, 그리고 C는 카드를 못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고, 그런 경우가 되겠죠. 이거의 여사건은 뭐야? A가 카드를 못 받는 경우, B가 카드를 못 받는 경우, A, B 모두 카드를 못 받는 경우,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A가 못 받는 경우와 B가 못 받는 경우를 더해서 두 번 더해진 A, B가 모두 못 받는 경우를 한 번을 빼주면, 그렇게 되면 여사건을 가를 통해서 여사건을 구했고 그다음에 나에 대한 여사건도 구했는데 이 가와 나가 또 동시에 적용되는 여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나에서 빼주신 거죠. 왜냐? B가 못 받는 경우는 이미 가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36에서 9를 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수능에서 중복조합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있습니다. 자, 두 집합 A 2, 3, 4, B 3, 2, 3 이렇게 돼서 다음을 시행한대요. 자, 모든 부분 집합이 8개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하고 8개 중에서 임의로 한 개. 얘 부분 집합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 0인 거, 뭐 2인 거 이렇게 쭉 가겠죠. 2, 3, 4인 거. 그러면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 8개. 자, 그다음에 얘는 몇 개입니까? 2의 제곱에 4개. 그래서 8개 중에 하나, 지금 4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대요. 선택한 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기록을 합니다. 그게 x가 되겠죠. 자, 교집합의 원소, 두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 자, 그렇다면 얘를 이렇게 많이 반복했대요. 자, 기록한 수가 1인 횟수가 이거일 확률. 그러면 이거보다 높을 때가 평균 우리가 얘가 1일 때의 평균 확률을 구해줘야겠네요. 그죠? 예, 일단 고색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정규분표표가 이렇게 주어졌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좀 선생님이 해볼 것은 얘가 교집합이 지금 한 개가 된다고 그랬죠? 기록한 원소의 개수가 한 개가 돼야 되는데 그럼 원소의 개수가 지금 얘하고 교집합 중에서 한 개가 되는 경우는 2가 되는 경우와 3이 되는 경우밖에 없겠네요. 그죠? 2와 3이 되는 경우밖에 없겠더라.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자, 얘의 총 사건의 경우 T 가지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근원 사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얘는 8개고 그 다음에 4개죠. 예, 그러니까 부분 집합 중에 얘 하나 고르고 얘 하나 고를 수 있는 게 8 곱하기 4니까 전체가 32가지가 되겠네요. 예, 부분 집합의 조합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32가지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어, 자, 그러면 여기 사건 A의 부분집합을 고르는 게 지금 알파라고 그러고, 알파 사건이라고 그러고, 자, A 사,
자, 사건 B라는 것은 사건 베타라는 것은 우리 뭐라고 해? 자, B의 부분집합을 고르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알파 사건 첫 번째 알파 사건에서 뭘 얘기할 수 있어? 음, 자, 알파 사건이 2가 나왔을 경우에 하나가 나왔을 경우죠. 자, 이거 나왔을 때 사건 이 베타 사건 베타 경우는 뭐가 나오면 얘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2, 3이 되는 경우와 또는 2가 되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이거일 때. 그다음에 또 알파에서 얘가 얼마야? 이번에는 2와 3이 나왔어. 그런 경우에는 베타에서는 뭐가 나오면 돼요? 베타에서는 2가 나오거나 또는 2가 나오거나. 자, 이 말고 또 나오는 게 필요한가요? 자, 그쵸? 3만 나올 수 있나요? 지금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2가 나오던가 아니면 얘가 여기서 베타가 3만 나올 수 있나요? 없죠? 네. 지금 여기서는 왜 선생님이 없냐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사건 이렇게 고를 때는 어떤 경우야? 자, 지금 교집합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만 고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3은 또 따로 탈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건 베타가, 자, 이 사건 알파가 이번에는 2, 4일 때, 자, 2, 4일 때 베타는 2가 될 수 있겠죠? 음, 그리고 이제는 3이 없으니까 2, 3도 가능하겠죠? 네. 자, 이번에는 사건 알파가 전부 있는 것을 골랐을 때 얘도 부분집합이죠. 자기 자신도 원래 부분집합이 되잖아요. 자, 그런 경우 베타는 어떻게 돼? 베타는 2만 가능하겠죠. 자, 그럼 얘 두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니까 전체 6가지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가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자, 얘를 x1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P의 x1은 어떻게 되느냐? A로 2로 했을 때의 경우 32분의 6 해가지고 16분의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수으로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자, 교집합이 3이 될 때죠. 교집합이 3이 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얘는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이 지금 포지션을 이렇게 봤을 때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그리고 여기도 2, 3이 똑같이 들어오니까 3이 되는 경우는 뭐야? 결국 2가 되는 경우하고 같겠죠? 그래서 얘를 P 두 번째 사건이라고 P라고 한다면 얘도 32분의 6이 돼서 얘도 16분의 3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대칭적 구조니까. 네, 그래서 얘도 자, 이렇게 16분의 3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 세 번째로 가시면, 자, 이번에는 이게 x의 1에, 그 다음에 x의 2,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어, 얘를 합집합을 한번, 한 거는 얼마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합집합. 합집합은 뭐예요? 얘하고 얘하고 그냥 합친 거죠. 그리고 지금 얘하고 얘는 저기 따로 되는 공통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16분의, 어, 얼마가 됩니까? 6, 3, 3 등 6이죠. 그러면 얘는 8분의 3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뭐다? 네, 얘가 지금 2와 3이 나올 때, 하나씩 나올 때의 값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확률이다. 자, 그렇다면 확률을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이거를 구했죠. 1인 경우의 확률이 구해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 x는 자, b를 따라 횟수가 얼마예요? 1503 이렇게 되고 나올 확률이 요거죠. 왜죠? 자, 얘가 하나가 되는 경우 아니면 안 되는 경우 두 개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8분의 5고 자, 이렇게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항분포의 평균을 구해볼까요? 기대값. 자, NP가 되겠죠. 그럼 15360에서 얼마를 곱해? 8분의 3. 네.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나눠서 곱해 주시면 5760이 됩니다. 자, 분산 한번 구해볼까요? 자, 표준 편차로 바로 가시죠. 그럼 얘를 루트를 이렇게 씌우고 자, 얘는 뭐야? NPQ가 되죠? NPQ.
자, 그래서 얘는 요렇게 쓰고 5760에서 얼마를 곱한 거야? 8분의 3을 곱하면 되죠? 8분의 3, 그다음에 얘는 P는 8분의 5 이렇게 마저 곱해 주시면 이렇게 나눠 주시고 15를 곱해 주시면 얘가 3600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느냐면 60의 제곱이니까 60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얘가 아까 자, x가 그러면 바이너리에서 얘가 정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다면 일단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얘는 5760이 뭐예요? 평균이 될 테고 기대값이 될 테고 여기에 분산을 써줘야 되니까 60의 제곱이죠. 왜 이렇게 따른다고 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이 15,360이 충분히 큰 수이기 때문에 뭐 30 이상이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우리가 보통 알려져 있죠. 자, 그러면 K는 여기서 보시 K는 P에다가 자, X가 얼마부터 예, 5,880 이상일 때를 지금 물어봤죠. 여기 보시면 예, 구한 K 값이다. 확률을 이용하여 구한 K 값일 때 자, 5,880 이상. 자, 얘의 확률을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일단 얘는 그림을 좀 그려보면 자, 이렇게 정규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음, 여기가 5760이고 자, 여기가 5880이라면 여기에 있는 확률들을 물어본 거죠. 이렇게 됐을 때의 확률들은 물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자, 정규분포로 얘를 표준 정규분포를 표준화해야겠네. 자, 그러면 P는 G가 되고 자, G는 어떻게 구해 주셔? G는 자, X1에서 여기 평균을 빼주고 뭘로 나눠준 거야? 예, 분산으로 이렇게 나눠준 거죠. 자, 그럼 분산이 여기 얼마야? 60이죠. 그리고 5880에서 5760을 빼주시면 되겠죠. 음. 그래서 실제로 얘를 빼주시면 얼마야? 120이 될 테니까 얘는 2가 되겠네. B는 G의 2가 되겠죠. 이보다 큰 거. 자, 그렇게 바꿨다 그런다면, 자, 얘를 표준정규 분포로 바꾸면 얘는 0이 되겠죠, 평균이. 그리고 얘가 2가 된 거야. 그럼 여기의 값을 물어보라고 그랬죠? 여기의 값은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체가 0.5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를 빼주시면 되겠죠? 자, 0과 2의 평균, 저기는 얼마 나왔어? 자, 0.477이 나왔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477이니까, 여기는 뭐야? 0.5에서 0.477을 빼주시는 거겠죠? 그러면 얘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자 0.5에서 0.477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하시면 실수하지 않겠죠? 그래서 0.023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뭘 원하고 있어 지금? K에다가 1000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1000을 곱했다면 1000을 곱했다면 자, 1000 곱하기 0.023 해가지고 23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수는 A고요. 숫자는 1, 8이 각각 하나씩 적혀 있는 두 장의 카드를 선택하여 선택한 카드에 적힌 수가 8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 자, A는 뭐야? 1과 8만 적혀 있는 요 카드가 들고 있는 거고요. 자, B는 뭐야? 2, 3, 4, 5, 6, 7, 8 이렇게 7장을 들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선택한 카드가 자, 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얘가 8일 때 내려놓는데 바닥에다. 그리고 얘는 자, 임의로 한 장을 이 중에서 선택을 해서 어떤 자연수 n보다 작을 때만 뭐야? 놓는데요. 그리고 이 내려놓는 거에 따라 큐를 받을 거래. 자, 어떻게 큐를 받냐면 카드가 놓인 학생이 두 명이면 받는데요. 두 명이면 더 큰 수가 적힌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만 받는데. 그러면 A도 내려놓고 자, B도 내려놨을 때 자, 큰 수를 적힌 게 받겠죠? 자, 근데 A는 8을 내려놓을 거 아니야, 무조건. 내려놓는다고 치면. B는 아무리 내려놓는다고 해도 7밖에는 안 되겠네. 그럼 언제나 내려놓으면 뭐야? 두 명이 모두 내려놓으면 A만 받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한 명만 내려놓게 되면 A는 만약에 내려놓지 않고 B만 내려놨어요. 자, 그러면 내려놓지 않은 A가 받는 거죠. 음,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놓은 카드가 모두 없으면 아무도 못 받는데요.
음. 그러면 A가 Q를 받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A가 Q를 받는 경우는 자, 첫 번째 뭐야? 무조건 내려놓았을 때죠. 자, 내려놓는데 B도 자, 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내려놓는 경우는 자, 1번 자, A가 내려놓고요. 그다음에 B도 내려놓는 경우 맞습니다. 자, 두 번째 A는 내려놓지 않고 B만 내려놨을 때 요때 받고요. 자, D가 Q를 받을 때는 같이 내려놨을 때는 안 되죠? 예. A가 내려놓고 자, B가 안 내려놨을 때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P에 받을 확률은 Q고 그다음에 Q가 B가 받을 확률은 Q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T하고 Q가 같대. 요럴 때 이 값을 한번 구해보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7AI 자연수죠. 왜 7AI 자연수야? 여기밖에 없을 테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A가 자, Q를 받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받는 경우. 어, 그러면 자, 뭐야? A가 내려놓고 자, A 사건은 자, A가 내려놓는 경우야. A가 내려놓는 경우. 내려놓는다. 자, B 사건은 뭐야? B가 내려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자, 요 곱하기 P, B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P에 A에 C에, 그 다음에 P에 B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됐다면 얘는 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A와 B가 모두 내려놓는 경우, 그리고 A는 안 내려놓고 B는 내려놓는 경우.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자, 그러면 얘는 자, 내려놓는 경우와 내려놓지 않는 경우는 A 같은 경우는 1과 8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준 거죠. 얘 2분의 1 선택, 얘 2분의 1 선택. 선택하면 무조건 그 다음 루트는 그냥 따라가는 거니까 PA의 경우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PA의 여사간 역시 2분의 1이 될 테고 자, 이 얘가 내려놓는 경우는 자, n이 얼마냐에 따라 틀리겠죠. 자, n에 대해서 n보다 작은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1부터 시작한 게 아니지. 얘가 2부터 시작했죠. 2부터 시작했어. 그래서 개수가 여기서부터 밑 따진다 그런다면 이제 n보다 작을 텐데 그래서 n도 포함이 되겠네. 그렇지만 1이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전체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서 몇 개만 돼? n-1개의 카드를 선택을 했을 때, 그때 내려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작거나 같으니까. 자, 그리고 얘도 똑같이 6분의 n-1이 되겠네. 그죠? 음. 그러면 얘하고 똑같으니까 두 개를 더했으면 n-1만 되겠죠? 왜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더하면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 이 학생이 내려놓게 되면 A는 무조건 받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르게 생각하면 뭐야? 자, 이 학생이 내려놓는 A에 상관없이 B 학생만 내려놓는다면 무조건 받으니까 얘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얘 B는 얼마야? 내려놓는 경우는 6분의 n-1이니까 이렇게 한 번에 구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 한 번에 구하셔도 돼요.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B가 Q를 받는 경우를 해보죠. B가 Q를 받는 경우. 그래서 얘는 얼마야? 얘가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결국 T가 되더라. 얘가 결국 T. 뭐가 T? 여기 써 있죠? 자, 그리고 이제는 Q를 받는 경우. Q를 받는 경우. 그러면 받는 경우는 A는 A만 내려놓는 경우가 되겠네. 자, A만 내려놓는 경우. 자, B는 안 내려놔요. 자, B는 안 내려놓으니까 자, B의 여사건은 어떻게 되느냐? 1-6분의 n-1이니까 6분의 얼마야? 자, 6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니까 6분의 n 플러스 7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a만 내려놓는 경우는
A에다가 곱하기 얼마야? P에 BC가 얼마야? Q가 되는 경우죠.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1에 곱하기 얼마입니까? 6분의 n 플러스 7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얼마예요? 12분의 마이너스 n 플러스 7. 자, 그런데 우리가 T와 Q가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1번식, 얘를 2번식이라고 한다면, 자, 6분의 n-1과 12분의 마이너스 n 플러스 7일 테니까, 얘 약분하면 1, 2가 되고, 자, 크로스로 곱하면 2n-2는 얼마야? 마이너스 n 플러스 7 되죠. 그래서 3n은 얼마입니까? 9. 그래서 n은 3. 이렇게 되겠습니다. n이 3이에요. 자, n이 3일 때 생각을 해보면, 자, P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P는 n이 3이면 여기다 3을 넣으면 되죠? 3-1은 6이니까 6분의 2 해서 3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우리가 구하는 건 뭡니까? 얘를 구하랬죠? 그래서 구하시면 예. 자, 구하시면 24 곱하기 3 n이 얼마였어 지금? n은 3이었죠? 자, n은 3이었고 그 다음에 P는 3분의 1이었네. 그죠? 음. 그러면 얘 더하면 얼마입니까? 3분의 10인가요? 24 곱하기 3분의 10. 1을 쓰고 얘 8이니까. 그러니까 답은 80. 정답은 얼마예요? 80.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었나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를 볼 때는 자, A는 두 개의 카드밖에 없어. B는 7장의 카드가 있어. A는 뭐야? 8을 선택했을 때 내려놔. 그럼 2를 선택하는 경우 2분의 1, 8을 선택하는 경우 2분의 1이야, 그냥.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데 선택해서 내려놓을 때는 숫자 n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야. 근데 아직 n이 뭐라고 정해지진 않았어. 자, 그랬으면 자, 얘는 만약에 내려놓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6분의 6장 중에 6개 중에 6분의 요 n이 지금 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자, 만약에 여기가 6이 n이라면 1이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 n-1개의 그런 것이 되겠죠?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는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고 어 자, PQ가 요 같은 경우는 카드를 내려놨을 때 Q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두 명 다 내려놨을 때는 숫자가 커야지 먹을 수 있어. 그럼 A 같은 경우는 내려놓는 경우에는 무조건 먹을 수 있나요? 아니죠. B도 내려놔야 되죠. 왜냐하면 둘 다 내려놓은 경우에는 한 사람만 내려놓은 경우에는 안 내려놓은 사람이 못 먹기 때문에 안 내려놓은 사람이 먹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 A가 Q를 받을 확률은 어, A가 내려놓고 B도 내려놓는 경우. 그 다음에 B는 내려놓고 A는 내려놓지 않는 경우. 그리고 B가 Q를 받으려면 A가 내려놓았을 때 B가 내려놓지 않고. 그렇죠? 예. 그랬을 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는요, 내려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못 먹어요. 그렇죠? B는 내려놓으면 무조건 못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그렇다면 B는 내려놓으면 A는 무조건 뭐야? A는 무조건 Q를 먹습니다. 음, 그래서 A가 Q를 먹는 경우는 B가 내려놓는 경우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계산한 거고 정의에 맞춰서 계산한 건 첫 번째가 되겠다. 그리고 B가 Q를 받는 경우는 A만 내려놓는 경우에서 B는 내려놓지 않는 경우를 구해야 되니까 B는 내려놓지 않는 경우를 자, 여사건으로 1에서 빼서 구한 다음에 자, 2분의 1 곱하기 요 계산을 해줘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 그래서 P와 Q가 같다고 놓으면 N이 3이 나오고 여기에 P를 구하시면 3분의 1이 되겠다. 그쵸? 네.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험 잘 보세요.